시장 움직임 좀 짚어보고요. 또 최근의 이슈라고 한다면 한국이 신용등급은 최상위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 내용들을 들여다보게 되면 체감 경기는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관련 이슈까지 좀 살펴볼게요. 네. 먼저 이슈 살펴보기 앞서서 지금 현재 시장 상황 그리고 시장 내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 변수들 그리고 지난밤에 있었던 이야기들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어제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은 양상들 분명히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클 것이다라는 쪽에 시장의 무게중심이 쏠리고 있다라는 것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다들 이미 인지하고 계시는 내용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부분 뭐니 해도 3분기 실적 시즌이 지금 현재 어쩌면 그게 한창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실적 발표를 한 SK 하이닉스 일단 긍정적인 실적 발표 시장의 어떤 그 전망치 이런 부분들을 맞춰 나가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면서 시장의 어떤 그 움직임 말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실적 시즌과 관련된 부분 두 가지 어떤 그 뷰가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다. 두 가지의 전략이 존재하고 있다. 한 가지는 소위 말하는 그 전통적인 어떤 그 대형주들, 경기 민감주들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예상했던 실적과 맞느냐, 틀리느냐, 그리고 이와 관련된 시장에서의 눈높이, 향후 산업의 전망 자체가 밝게 나타나느냐, 아니면 둔화세로 나타나느냐에 대한 어떤 그 영향 내지는 이에 따른 시장의 분위기 반전 부분. 두 번째는 고성장주와 관련된 논란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성장주에 대한 실적, 흔히 말하는 PER 30배, 40배, 80배까지도 과연 이를 시장에서 용인해 줄 수 있겠느냐의 문제, 있겠느냐의 이슈. 쉽게 말하면 최근에 어제 있었던 기사의 머리글을 좀 살펴보게 되면 한미약품 과연 1조 맞는 1조의 이익 맞는 이야기인가라는 부분까지도 지금 이제 최근 들어서 애널리스트들의 한미약품과 관련된 어떤 그 리서치 자료가 잘못된 자료라는 등 아니면 리서치에 대한 평가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등 다시 말씀을 드리면 리서치 보고서에 대한 논란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의 어떤 그 가치 평가에 대한 잘못된 시각 부분 이런 부분들이 최근 들어서 상당 부분 많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라는 것. 이 배경에는 뭐니 해도 고평가주의 어떤 그 고평가 논란 이 부분이 쉽사리 잠재워지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결국은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는 향후의 산업의 전망 부분에 시장을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을 것이고 고평가주 같은 경우는 결국은 그 밸류에이션이 맞느냐, 밸류에이션이 고평가된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시장 내 논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것. 최근 들어서 경기 민감주를 비롯한 전반적인 시장 내 3분기 기업 실적 시즌이 이미 뚜껑을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3분기 기업 실적 시즌에 대한 실적에 대한 전망치 자체가 점차 하향 조정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우리가 조금은 좀 기대치를 낮출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말씀 드려봅니다. 기대치가 낮아지고 있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밸류에이션의 논란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이고 3분기 기업 실적은 깜짝 실적이냐 아니면 실적의 둔화냐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지기보다는 오히려 밸류에이션 논란으로 발전될 그럴 가능성이 상당 부분 클 것이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번 실적 시즌을 맞이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 먼저 좀 드려보고요. 이와 관련해서 기업들의 실적은 점차 둔화되고 있는데 둔화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경제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은 최고의 신용등급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라는 조금은 좀 엇박자가 나는 조금은 좀 아이러니한 아니면 조금은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양상들이 지금 현재 시장 내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경제 현상에서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하면 흔히들 세계 큰 신용평가사를 얘기를 하고 있죠. 무디스가 하나 있고요. 스탠다드 앤 푸어스가 있고 그 다음에 피치사가 있습니다. 3개 신용등급사 모두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최상급 수준으로 계속 유지해주고 있다라는 것.
우리나라 흔히 뭐 아시아권에 이제 그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고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 중국, 일본 3개국을 단순하게 비교를 해보면 3대 국제 신용평가기관 모두 한국이 최상위 등급, 우리보다 한 단계 밑이 중국, 우리보다 2단계 아래가 일본. 계속해서 바뀌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1인당 GDP, 국민 총생산, GDP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약 한 1조 3천억 달러 정도 되죠. 일본이 5조 달러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의 한 4배 정도. 중국은 우리나라의 8배, 10조 달러 정도 되는 그런 국가의 어떤 그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보다 신용 등급이 각각 한 단계, 2단계 낮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 여기에는 물론 가장 크게 작용한 것, 그 정부의 부채 비율이 될 것 같습니다. GDP 대비한 정부의 부채 비율.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38%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 OECD 국가 평균이 115% 정도 되니까요. 이에 비해서 거의 뭐 4분의 1보다도 조금 못 미치는 그런 그 국가 부채를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것. 물론 민간 부채까지 계산을 하면 조금은 좀 달라진 그런 모습들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단순하게 정부의 부채 수준으로만 생각을 해본다면 일단은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등 그리고 전 세계 글로벌 세계 7위의 그 외환 보유고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나라의 위상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나라의 신용 등급 뭐 그다지 뭐 고평가됐다라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만 문제는 체감되어지는 경기와 체감되어지는 경제 펀더멘탈과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국가 신용 등급 과연 이 괴리차 과연 조금 이런 느끼고 있는 이런 부분들의 기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본다라면 정부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있는 통화 정책과 그 다음에 정부의 재정 정책 다소간에 좀 호흡을 잘 못 맞추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도 평가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 신용 등급이 상당히 긍정적이다라면 일단 외평채랄지 외국에서 자금을 조달하면서 상당히 우호적인 유리한 이자율을 적용을 받으면서 비용의 어떤 그 절감을 유지할 수 있고요. 이런 상황들 속에서라면 오히려 대외 채무를 조금은 더 늘려가면서 이런 어떤 그 우리나라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물꼬를 트는 것도 긍정적이지 않겠느냐. 이러기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최근 들어서 왜 은행 주식 그리고 금융권 주식의 어떤 그 긍정적인 주가의 흐름이 나타날까. 물론 FOMC의 금리 인상 이슈가 계속되어서 연말까지 그리고 내년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어떤 그 금융권에서의 어떤 그 우호적인 수익성 개선 분위기는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물론 가장 크게 작용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에 더 나아가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까지도 아마도 글로벌 투자자들, 외국인들은 흔히 말하는 외국인들은 감안을 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 한번 참조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